내란 이후 유독 말을 아꼈던 조희대 대법원장이 최근 여권이 추진 중인 내란 전담 재판부 설치와 사법 개혁안 등에 대해선 거듭 직접 입장을 밝히고 있죠. 이런 가운데 오늘 전국 법원장들이 회의를 가졌는데요. 지금 법원장 회의를 오늘 이제 하고 지금 끝났다는 소리는 사실 안 들리는데 오늘 전국 법원장 회의에서 이런 말을 했답니다. 그릇된 사법 개편은 국민들께 피해만을 줄 뿐이다. 이제 이 얘기를 먼저 하고 이 전국 법원장 회의에 들어갔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전국 법원장 회의가 뭐 오늘 이 건 때문에 한 건 아니고 이제 원래 매달 한 번씩 열리기는 하는데요. 이렇게 먼저 대법원장이 시작을 하고 들어가면 실제 그 법원장 회의에 계신 법원장들께서도 주제와 관련해서 이제 조희대 대법원장의 원론적인 말에 뭐 반대하거나 이럴 수는 없을 테니 아마도 이 내란 전담 재판부 아니면은 뭐 이 법 왜곡죄 신설 이런 등등에 대해서 조금 편향적으로 얘기할 수 있지는 않나 이제 이런 생각이 제가 조금 사실 들긴 했습니다. 자, 오늘 전국 법원장 회의에서 조희대 대법원장이 한 이 말 무슨 뜻으로 해석해야 되겠습니까, 우리 김 박사님? 뭐 이미 이건 예견된 거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 오부요인 헌법기관들 대통령과 오부요인. 식사할 때부터 본인이 얘기한 게 좀 뻔뻔스럽긴 한데 그 자리에서 밥을 먹는 자리에서 삼심지 안 된다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야, 우리가 최종적으로 결정해야 돼. 헌법재판소 같은 데서 또 다른 판결을 하는 건 안 된다고 얘기했었던 것 같고 또 하나는 충분한 논의가 필요해. 이 충분한 논의라고 하는 게 동등한 어떤 테이블에서의 논의가 아닌 것 같아요. 우리 얘기 안 들으면 우리 절대가 안 된다라는 느낌이 들었었고 그래서 우리는 열렬히 싸울 거야라고 하는 선전포고를 대통령 앞에서 했다는 생각이 들고요. 이제 그 얘기를 다시 연달아서 이번에 법원장회의에서 한 것 같은데 일단 사고방식 자체가 잘못돼 있어요. 그 내용 들어보니까 사회 전반의 대립과 갈등으로 이렇게 아니면 사회 전반에 좀 대립과 갈등이 있어요. 내란을 갖다가 수습하는 과정에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저도 사법정의라고 하는 관점에서 내란 사태를 얼마만큼 국민들이 신뢰할 만한 공정한 재판을 통해서 해결할 것인가라고 하는 가치를 가지고 얘기를 해야 되는데 사회 전반에 대립과 갈등이 있는 것처럼 그 대립과 갈등 때문에 법원과 사법부의 독립이 침해되는 것처럼 얘기하는 것 자체가 이 사태를 이렇게 왜곡시키고 있는 측면이 있는 거다. 그리고 이걸 딱 그걸 맨 처음에 깔았으니까는 법원장들한테 자기 이미지, 자기가 이런 가이드라인을 딱 제시를 한 거죠. 그리고 그다음에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제도가 그릇된 방향으로 개편된다면, 아니 그릇된 방향으로 간다라는 보장만 있어요? 좋은 방향으로 가면 도와줘야 되는 거지. 그러면 적어도 대법원장이라고 한다면 좋은 방향이면 우리는 호응하겠다. 그릇된 방향이면 우리 토론하겠다. 이런 얘기를 해야 되는데 전제가 야 그릇된 거야. 너네들 내 말 알았지라는 식이었기 때문에 대법원장 스스로가 공평의 잣대를 버렸다. 이건 제가 볼 때는 어느 한쪽에 서서 싸움을 하는 거기 때문에 사법부 스스로가 사법부의 독립을 버리는 그 발언을 대법원장이 입으로 나왔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아니 뭐 그렇게 나올 거라 생각이 들었으니까 제가 볼 때는 뭐. 네, 좀 전에 속보가 나왔습니다. 이 사법개혁과 관련된 논의를 오늘 심각하게 했더니 전국 법원장 회의 2시에 시작을 했는데 6시간 만에 종료했답니다. 조금 전인 8시에 이제 끝났다는 얘기인데요. 이 전국 법원장 회의에서 나온 얘기가 이거랍니다. 전담 재판부 설치와 법 왜곡죄 법안은 매우 위헌성이 심각한 것으로 보인다. 위헌성에 심각한 우려가 있다. 사실 뭐 이렇게 나올 거라고 예상은 했습니다만은 이렇게 딱 노골적으로 얘기를 하는 걸 들어보니까 상당히 이게 좀 크게 마음에 조금 울림이 좀 있고요. 조희대 대법원장이 처음부터 그릇된 사법 개편 이런 말로써 분위기를 한쪽으로 이제 일단 가이드라인을 주었다는 것도 사실은 조금 부적절한 것 같이 보이고 게다가 여러분들 잘 아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오늘 전직 뭐 얘기 전만 얘기하면 정기현 나와. 전직 대한변협 회장들, 대한변협 협회장들과 전직 여성 변호사회 회장들이 공동으로 성명을 냈습니다. 또 반대. 하필이면 딱 이렇게 전국 법원장 회의가 시작이 될 때 맞춰서 뭐라고 했냐? 전담 재판부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매우 심각하게 위헌성이 있다고 판단하기 때문에 심각하게 우려를 표한다. 뭐 이런 종류의 내용이었는데요. 진짜 이게 되게 이렇게 심각한 것인지 한번 일단 우선 조희대 대법원장의 말부터 한번 들어보고 얘기하겠습니다. 특히 제도가 그릇된 방향으로 개편된다면 그 결과는 우리 국민에게 직접적이며 되돌리기 어려운 피해를 초래할 수도 있습니다. 이를 위해 법원 행정처는 법률신문과 공동으로 12월 9일부터 11일까지 사흘 동안 국민을 위한 사법제도 개편 공청회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바람직한 개편 방향과 그 과제를 모색하기 위해 법조계는 물론 학계, 언론계, 시민사회단체 등 각계 전문가들이 모여 심도 있는 논의를 거치는
뜻깊은 자리가 될 것입니다. 네. 어떻게 보셨습니까, 우리 기자님? 저는 지금 저거 보니까 지난날이 생각나는데요. 지난번 국정감사 청문회, 대법원 청문회 관심이 많았지 않습니까? 저 때도 제일 늦게 들어왔거든요. 그게 보여주는 포지션이라고 저는 봅니다. 추미애 법사위원장도 들어와 있고 국회의원들 전부 다 들어와 있는데 혼자 10분 뒤에 천천히 걸어옵니다. 그걸 보면서 많은 걸 느꼈는데 사실상 오늘날 조희대 대법원장이 나서서 회의 전에 자신의 방향성을 보여준 거지 않습니까? 저는 그게 따라왔다라고 보는데요. 요 근래 들었던 가장 충격적인 게 지난날에 서부지법 폭동 당시에 그 폭도 친구들 있지 않습니까? 그 친구들이 굉장히 낮은 집행유예 또는 벌금형이 낮은 네, 처벌을 20에서, 받고 네.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왜 그렇게 진행이 되는가? 분명히 지난날에 이걸 엄중히 다스리겠다 하더니 천대엽 행정처장이 사법부도 잘못한 점을 돌아봐야 된다고 얘기를 하니까 그런 현상들이 지금 나타났다라고 지금 분석되고 있는데요. 천대엽 행정처장 우리가 봤을 때 저 사람 왜 저러나 몰라 이렇게 싶은데 판사들 입장에서는 또 인사권을 가지고 있는 또 중요한 막강한 지위이다 보니까 그럼요. 그런 영향력이 미친다라는 것을 제가 듣고 깜짝 놀랐는데 오늘날 조희대 대법원장이 저렇게 나서서 이야기하는 거지 않습니까? 네.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심히 걱정이 됩니다. 앞으로 이거를 계속 맞닥뜨릴 건지 아니면 지금이라도 대법원장부터 하고 영장 전담 판사들을 다 갈아치워야 될지 그거를 이제 선택할 시간이 왔다. 이렇게 말씀드려요. 오늘 강하게 얘기 안 하기로 했는데 죄송합니다. 네, 일부 법원에서는 민주당이 추진하고 있는 이 법원행정처 폐지안에 대해서도 사실은 매우 얘기를 심각하게 했다 그러는데 사실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 법 왜곡죄 이거보다도 또 뭐 전담 재판부 설치가 막 위헌이라고 하는 것보다도 그건 약간 명분인 것 같고 실제는 법원행정처 폐지에 대해서 사실은 다들 부글부글 하고 있다는 얘기거든요. 근데 거기다가 대고 법원행정처 폐지하면 안 된다 막 얘기하면 이제 마치 본인들의 개인적인 이득을 위해서 얘기하는 것처럼 하니까 명분이 좀 안 쓰잖아요. 그래서 오히려 전담 재판부가 위헌이라는 쪽으로 자꾸 얘기를 하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들고요. 사실 법 왜곡죄가 왜 위헌인지는 저는 잘 모르겠거든요. 또 전담 재판부도 지금 현재 특별한 재판부 설치에 대해서는 이미 다 법에도 나와 있기도 하고 실제 그렇게 운영도 되고 있고 또 그다음에 중앙지방법원이든 모든 각급 법원에서도 이 전담 재판부들이 사실은 다 이렇게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면 뭐 선거나 부패 같은 거는 몇 부에서 이렇게 다 6부, 서울중앙지방법원도 6부 정도가 그걸 맡아서 하고 있고 뭐 이런 식으로 좀 되어 있잖아요. 근데 이거를 무조건 이렇게 위헌이라고 주장하는 이유. 그다음에 또 하나 전문가들이 나서서 얘기하지 너네가 아무것도 모르는 국회의원 따위가 이런 거를 자꾸 만들려고 그래. 뭐 이제 이런 얘기 사실 조금 옳지 않은 게 아닌가 좀 생각이 좀 들어요. 입법부 거를 왜 사법부가 떠들고 그러니까요. 아니, 가장 중요하게는 그러니까 이 사태가 발생한 그러니까 원인부터 얘기해야 되는 그렇죠. 거잖아요. 예. 그러니까 니네들이 재판을 잘했으면 우리들이 왜 거기에 비판을 했겠어요, 상식적으로. 근데 주기현이라는 사람이 말도 안 되게 형사소송법 지 맘대로 해석해가지고 내란 우두머리를 풀어줬잖아요. 풀어줬으면 거기에 합당한 조치를 취해야 되는 거잖아요. 합당한 조치를 취하지 않으니까 그럼 니네들은 내란 우두머리를 갖다가 풀어줄 작정을 한 거야? 라고 문제 제기를 했던 거고 그 이후라도 그거 보니까 이번에도 보니까 본인 스스로 조희대가 공정하고 신속한 재판은 헌법의 기본적인 정신이라고 얘기했잖아요. 근데 주기현이 공정하고 신속하게 재판을 했나요? 안 했으면 문제 얘기를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주기현이라고 하는 개인의 독립성은 끝까지 보장을 하면서 국민의 분노한 여론에 대해서는 전혀 반영하지 않는 행태라고 얘기하는 건 국민주권에 위배되는 행위들을 대법원장이 지금 가장 선두에서 그 행태를 벌이고 있다는 거고 그다음에 저는 변호사들도 이해가 안 되는데 뭐 위헌이라고 그러는데 아니 자기들이 왜 위헌을 판단해요? 헌법재판소가 위헌 여부를 판단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자기들이 법기술자라고 모든 법적 판단은 자기들이 할 수 있다고만 생각을 해요. 뭐 그렇게 따지면 정치는 저같이 정치학 박사만 해야 되는 겁니까?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 그래서 이 상황들을 보면 사법부가 기존에 가지고 있었던 상당히 많은 자기들의 이익들이 이번 사법 개혁을 통해서 무너질 거라고 하는 불안감 이 불안감이 그들을 똘똘 뭉치게 하는 거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저는 이 상황에서는 그렇다면 그들과 싸우지 않는다면 그들의 이 이권 카르텔은 더 견고한 철옹성을 쌓을 수밖에 없는 거기 때문에 이 싸움은 내란 전담 재판부를 통해서 내란에 대한 공정한 재판을 하는 것과 더불어서 지금까지 이 사회의 소위 기득권 검은 카르텔들을 구성해왔던 거대한 벽과의 또 싸움이기 때문에 이건 당연히 저는 입법부가 수행해야 될 가장 본원적인 역할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네, 국회 법사위에서는 지난 3일 이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내란재판부 설치법과 법 왜곡죄 신설을 담은 형법 개정안을 통과를 시켰습니다. 그래서 민주당에서는 9일 열리는 본회의에서 이 법안을 통과시키겠다라고 하는 입장이고요. 민주당 의석이 과반이기 때문에 아마도 이달 내에 당연히 이제 9일 날 법안이 통과가 되고 그다음에 공포까지 될 가능성이 매우 높아졌다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또 이제 우려하는 측에서는 두 가지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이렇게 되면
내란 재판은 최장 1년 안에 선고를 다 하라라고 이 내란 특검법이 만들어지지 않았냐. 근데 이렇게 되면은 내란 재판부가 다시 만들어지면서 현재 1심에서 진행되고 있는 그런 재판도 다 그쪽으로 선고 날짜가 안 정해지면 다 넘겨가야 되거든요. 그렇게 되면은 또 실질적으로 재판의 기간이 길어질 수밖에 없을 것 같다. 만약에 위헌 재청 신청이라도 당연히 윤석열 쪽이나 뭐 내란 범죄들이 하겠죠. 그러면 법원이 안 그래도 지금 대법원장도 마찬가지로 나 이거 위헌이라고 생각해. 이렇게 딱 지금 선언을 한 상황인데 그럼 당연히 그 각급 법원에서는 혹은 판사들은 윤석열이나 뭐 한덕수나 뭐 김영현이나 한덕수 이제 끝났으니까 내부를 두고 김영현이나 이런 사람들이 위헌재청 신청하면 받아주고 우리 그러면 헌법재판소에서 판단할 때까지 기다리자 재판하지 말자 이러고 넘겨버릴 수도 있거든요. 또 재판이 중지될 수도 있고. 네, 그래서 이게 실질적으로는 이 법안 위헌성 심사에 돌입하면은 재판을 못하게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도 있고요. 또 어젠가 그 법원행정처의 천대엽 청장이 이런 얘기도 했지 않습니까? 아니 내란 전담 재판부 진짜 만들어가지고 재판 무효화시키면 다 무효돼 버리면 어떡하려고 그래? 이런 얘기도 사실 했거든요. 이제 아까 좀 협박성으로 느껴지기도 하는데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죠? 예? 불러서 이야기 좀 하고 싶어요. 아 그래요? 네. 자, 근데 이제 노영희 변호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오늘날 이제 법사위의 추미애 위원장님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헌법재판소법의 개정안의 핵심은 간단하게 요약할 수 있다. 형법 제2편 1장 내란의 죄와 2장 외환의 죄를 이제 규정된 죄에 추가하는 건데요. 형사재판 이러한 내란죄와 외환죄와 일반 외적죄죠. 외환죄 같은 경우에는 중지되지 아니한다라고 하는 조항을 추가하게 되면 간단하게 해결되는 문제이다. 그래서 이러한 우려가 없도록 지금 법사위에서 굉장히 열심히 움직이고 있다라는 지금 이야기가 지금 들어왔고요. 지난날에 국회에서 이제 행사할 때도 이제 개엄 1년이 됐지 않습니까? 그래서 비체혁명 1주기를 행사할 때도 미디어 파사드하는데 유일하게 불이 안 꺼진 데가 있었어요. 바로 4층의 법사위였습니다. 그 시간에도 회의하고 있는데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법사위에서 지금 엄청나게 움직이고 있어서 그나마 조금 많은 분들의 걱정을 좀 덜어주고 있는 것 같은데요. 제가 이야기드리고 싶은 건 중요한 거는 그러면 왜 오늘날 지금 조희대 대법원장과 천대엽 법원 행정처장이 이러한 반응을 세게 나올까라는 걸 보고 있습니다. 자, 저는 재판을 이제 다니는 사람으로서 이쪽을 중점으로 볼 수밖에 없는데요. 윤석열이 이제 앞으로 받게 될 재판이 6개 정도가 돼요. 네, 매일매일 나올 수도 있다 이런 얘기도 있죠. 네, 그래서 이제 일주일에 5번으로도 부족하다라고 이야기가 되고 있는데 문제는 6개의 재판에 배정되는 판사들이 누군가인지 봐야 됩니다. 쥐기현, 한상진 이런 사람들이 계속 도돌이표예요. 지금 김용현 재판을 맡고 있거나 이런 사람들이 계속 도돌이표입니다. 크게 안 바뀌어요. 그래서 만약에 내란 재판부가 들어서게 되면 본인들이 원하는 판사에 대한 배정이 힘들어지는 부분을 저는 의식하고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두 번째로는 그러면 배정된 판사들에 대한 믿을 수 있는가 부분인데요. 이번에 이종섭 호주 대사 도피죄 네. 그것도 기소돼서 이제 재판이 열리는데 이게 한상진 판사한테 처음에 배석이 됐어요. 근데 한상진 판사가 대통령실 윤석열 대통령실에 이시원 공직기관 비서실장이 자기는 같은 학교 같은 학번 동문이다. 그래서 자기는 기피 신청을 한 거예요. 잘했네 이런 거. 그렇죠. 그런데 그 사람이 또 김용현 재판을 맡고 있으면 그건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럴 거였으면 다 뺐어야 됐어요. 제 이야기는.